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꽤 긴 영상이 될 건데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니 제 성격이 날것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영상도 분명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만듭니다. 운월드라는 그 구독자님의 대한 답변인데, WONWARD라는 계정을 가진 운월드님이 저에게 댓글을 남겼어요. 재테크 공부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짧게 간추려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분명히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도 많을 거고, 뭐 자산의 규모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훨씬 재테크 철학이 뛰어나신 분들도 당연히 많은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날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재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7년 전이에요. 7년 전. 7년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존니 대표라는 그 존니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이제 주식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주식과, 그리고 이제 소량의 금지수, 금하고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처음에는 너무 막연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주식을 존지 대표님의 말을 듣고 주식을 해봐야겠다는 이런 열망은 생겼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연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 주식을 할 때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 99.9%가 주식을 해서 다 망했다, 손해를 봤다, 이런 말을 계속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은 경제 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뉴스. 네이버 경제 뉴스에 있는 기사를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종독을 하면은 여러 회사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은, 그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호재일 때도 있고 악재일 때도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날 때도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날 때도 있어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 로템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이버 기사에 나오는 그런 회사의 이런 기사들을 보고, 먼저 첫 번째, 주식을 하려면은 적어도 10개에서 15개의 회사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의 이름을 알아야, 주식에 상장된 회사의 이름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에다가 일일이 필기를 했어요. 필기를.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태블릿에다가 그냥 옮겨 적어도 돼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냥 붙여넣기 해도 됐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노트에다가 필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은 그 뉴스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몇 월 며칠 삼성전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노트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또 기사를 읽으면서 현대 로템에서 수소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한다더라 하고 또 노트에 적어놓고, 또 두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두산이 현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뭐 두산이 뭐 본사의 건물을 팔아 넘겼다, 이건 악재잖아요. 악재나 호재나 구분하지 않고 다 옮겨 필기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기 노트를 한 4권 5권 정도 이렇게 다 작성을 하고 나니까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더라고. 이 윤곽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이버 경제뉴스 일면에 나오는 그런 회사들은 대한민국의 주요 회사들이 주요 회사들이고, 그리고 주요 회사들이 아니더라도 막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그렇게 필기노트에 적었던 그 회사들이, 내가 그 회사들 중에 내가 매수를 한 회사도 있고요, 매수를 하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 그 회사들을 그때 3, 4년 전에 필기노트에 적었던 그 회사들을 이제 7, 8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전부 다 우상향했거든요. 우상향했어. 결과론적으로 내가 그때 공부했던 회사들은 전부 다 우상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회사의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네이버 경제뉴스에 있는 기사거리들을 필기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그 네이버 기사에 나오는 그런 회사의 종목과 그 회사의 이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매뉴얼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는 경제뉴스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계의 중심은 아직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나만의 이런 발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뉴스만 계속 읽었는데, 국내 뉴스를 계속 읽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죄다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게 패드라는 패드라는 그 단체, 이름도 이제 까먹었네. 그 연방준비위원회인가, 그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그 패드에 관련된 그 얘기를 이제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는 파월 의장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파월 의장의 그런 한마디가 전 세계 주식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이 미국이라는 이 패드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된 게 이제 긴축통화라는 원리를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기 시작한 게 CNBC라는 미국의 경제뉴스예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매일경제인데, 미국에서의 CNBC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매일경제 뉴스와도 같아요. 그 CNBC를 읽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한 5년 전부터 CNBC를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했는데, 이제 CNBC를 읽고 나니까는 처음에 네이버 경제뉴스를 읽을 때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회사들만 알 수 있었는데, CNBC를 읽고 나니까는 더 큰 세상이 보이더라고. 더 큰 세상.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기업들이 구글, 알파벳이라는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테슬라,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마존, 애플, 막 이런 빅테크 기업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금융주들,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들을 처음 그 회사 이름을 접할 때는요, 제가 그 회사 이름을 딱 처음 듣는 순간에는 아는 게 없잖아요. 저는 항상 내가 모르는 회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네이버 금융이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그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검색해 봅니다. 검색해 봐서 내가 모르는 회사면은 검색해 봐서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회사의 지금 현재 주식 상황이 어떤지, 그 회사의 지금 현재 PBR이 어떤지, BPS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BPS, 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이라든가, 당기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리고 매출 대비 여러 가지 영업 외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게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을 때는 모르는 거를 그냥 유튜브에 검색을 해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다 일일이 상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뉴스 보고 CNBC 읽고 또 회사 분석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렇게 경제 뉴스를 CNBC, CNN, BBC, 네이버 경제 뉴스를 한 이제 지금까지 한 7, 8년 정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금지수, 은지수, 원자재 지수, 니켈 지수,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그 원자재 수요의 차이,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경제의 논리가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원자재 지수, 곡물 지수, 식량 지수, 그리고 또 금은 또 어떨 때 올라가고, 은은 어쩔 때 올라가고, 또 금이 올라가면은 채권은 어떻게 되고, 또 금리가 인상될 때는 또 과연 그 암호화폐라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쉽게 말해서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경제, 매크로적인 경제의 사이클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하나를 알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사이클이라 그래서 사이클링이 내 스스로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이제 그려지는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요즘 들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크로라든가 뭐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하고, 그런 거를 이제는 그런 걸 안 따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면 할수록 저에게 그래도 많은 기똥량을 해주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줬던 그 주식 스승님이 계세요. 그 주식 스승님이 했던 말이 굉장히 제 스스로가 와닿는 말 중에 하나가, 광일이 너가 아는 거는 해창 막걸리 말고는 없다. 너가 아는 회사는 해창 막걸리 말고는 아무 회사도 아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자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삼성전자의 미래 산업의 그런 삼성전자의 R&D가 어떤 걸 하고 있고 그런 걸 봤나 알아도,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이상은 절대 투자자가 제대로 100% 알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걸 확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사이클을 분석하고 파워오르장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금융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원자재에 투자되고, 그런 시점을 그런 최고의 그 투자 시점을 맞추려고 해도, 경제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라 그 시점을 맞춘다 해도 결국에는 독인 객인이거든요. 시점을 잘 맞추든 시점을 잘 안 맞추든 그게 그 나물의 그 밥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알게 된 것들은, 일단은 회사 이름을 많이 알게 됐고요, 종목의 종류를 많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만큼 선택지가 넓어진 거예요. 회사를 하나만 할 때는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데, 내가 100개, 200개, 300개의 회사를 알고 있으면은 선택지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분산 투자가 유리해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식을 계속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사모으는 주의고, 그리고 주식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 왈가왈가 하긴 너무 어렵고, 그냥 내가 가진 날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뭐 우왕좌왕 되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유튜브와 그리고 네이버 경제뉴스, 그리고 네이버 금융, 그리고 CNBC, BBC, CNN 이 어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매크로 분석을 하면서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거 분석할 때는 네이버 금융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걸 아무리 분석해도 결론적으로는 그냥 직감으로 할 때가 많아요. 직감으로.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유명한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따라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날 따라서 해봤자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내 것이. 그래서 요즘은 그냥 내 직감으로 하는데, 내가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는지, 내가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쓰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오리온이라는 회사도 조만간에 매수를 할 건데, 내가 오리온을 매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농심에 있는 과자도 먹어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자 업체에서 만드는 과자를 먹어봐도, 저는 농심에서 만든 과자를 먹을 때는요, 이상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리온에서 만든 과자를 먹으면은 배가 안 아파요. 오리온이 가치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조만간에 오리온에 투자할 생각이거든요, 배당주 목적으로. 그리고 전 진짜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요즘은 매크로 분석부터 시작해서 유튜버에 나온 투자자들이 수많은 기법과 철학을 많이 저도 굉장히 많은 양의 영상을 보면서 내 스스로 통찰력을 키웠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무리 읽고 분석하고 해도 내 직감을 이기는 게 없더라고요. 내 직감을. 제가 가진 주식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은 전부 다 내 직감으로 투자한 거였어요. 내가 키움증권의 고객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에 투자했고요. 그리고 내가 맥도날드에서 파는 상하이 치킨버거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맥도날드에 투자했고요. 내가 펩시를 먹는 것보다 코카콜라를 먹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서 내가 코카콜라에 투자했고요. 실제로 이런 배당주에 관련된 투자는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라면을 먹어도 농심이나 삼양에서 만든 라면을 먹을 때는 내가 배가 아파요. 근데 오뚜기에서 만든 진라면을 먹을 때는 내가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뚜기가 가치가 높다 생각해서 난 오뚜기에 투자했어요. 이런 식으로 투자한 게 가장 수익률이 높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지금은 그냥 나의 직감으로 투자해요. 어떨 때는 이제는 기사라든가 이런 가십거리를 워낙 많이 접하니까, 이제 어떨 때는 어떤 회사의 기사를 보고 이 회사의 기사가 본질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이 회사의 기사를 보고 이 회사가 그냥 단순히 가십거리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요. 가십거리라고 여겨질 때는 그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요. 본질적으로 이 회사의 밸류가 탄탄하다고 내 스스로 직감이 오면 투자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고 공부를 필기 노트도 만들고 수없이도 사이클링을 공부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돌고 돌아온 답은 그냥 내 직감으로 투자해요. 오뚜기를 먹었을 때 배가 안 아프니까 오뚜기에 투자하고요. 그리고 오리온에서 만든 과자가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든 것 같아서 오리온에 투자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제품들, 뭐 리스테린을 내가 자주 쓰면 리스테린 만든 회사에 투자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쓰는지,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 펀더멘탈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대 기아차를 많이 사랑하니까 현대 기아차에 투자하고요. 그냥 이런 본질적으로 투자하게 결론적으로는 나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본질에 충실해서 투자한 것들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이런 가십거리들을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투자할 거는 다 손해를 받고,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저도 똑같은 말인데, 남의 말 듣고 투자한 거는 다 저도 손실을 봤어요. 근데 내 스스로 나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본질에 맞춰서 투자한 건 다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평가액은 별 의미가 없지만, 지금 현재는 평가액 기준으로 한 4,5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수익률 한 41%에서 42% 정도 됩니다. 현재 수익률이 41%, 42% 정도 되고, 전부 다 이 수익률을 만든 근본적인 종목들은 나란 사람을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나의 주관으로 나의 소신으로 투자한 것들로 인해서 수익률이 났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남의 말 듣고 투자한 거는 다 손실을 받고, 나의 소신을 가지고 나의 주관적으로 투자한 것들은 다 수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한 20개 정도의 종목들을 분산 투자해놨는데, 전체 수익률은 한 41%, 42%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평가액은 한 4,500만원, 4,600만원 됩니다.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금지수라든가 은지수는 비트버니라는 어플이 있어요. 비트버니, 이 만보기 어플인데, 그 비트버니로 하루에 만보씩을 찍다 보면은
한 달 평균 한 3만 원 정도의 금액이 생깁니다. 한 달 평균 3만 원 정도의 금액이 생기면은 저는 그 3만 원을 가지고 전부 다 그 비트버니 프로그램에 있는 금지수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에다가 투자하고 있고, 조만간에 비트버니에 있는 만보기에 있는 이런 돈들은 비트버니는 암호화폐 어플이거든요. 비트버니에 있는 만보기 어플을 이용해서 하루에 3만 원 정도의 코인을 얻을 수 있는데, 현금 가치로 3만 원 정도의 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하루에 만보씩 그렇게 한 달을 걸으면은. 그래서 저는 해창 조정에서 몸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만보를 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달 평균 3만 원 정도의 코인을 가지고 금이랑 비트코인 이 두 개에다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금은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서 투자하지 않고 만보기 어플을 이용해서 투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7년간 수없이도 많은 공부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는 내 본질과 내 소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부해 갈 게 많지만 지금 현재는 나의 본질에 맞춰서 투자하는 역량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노월드님의 댓글이고, 너무 주저리 우왕좌왕하고 말했지만 그냥 제가 가진 날것의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